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공부의 기술, 이상욱 지음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저자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지은이 이상욱, 긍정 에너지 돌입파. 저는 이 공부법으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라는 화제 영상으로 유튜브 누적 조회수 1600만을 기록한 대한민국 수험생들의 랜선 공부 멘토. 지금은 어엿한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지만 공부머리를 타고나거나 경제적 지원 덕분에 편하게 의사가 된 케이스는 아니다. 어려서부터 상욱이만큼 공부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온 노력파였으나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2차례나 의과대학 입시에 실패하며 적잖은 마음고생을 했다. 그런 그를 무너지지 않게 잡아준 것은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굳은 신념이었다. 그는 다시 도전을 시작해 마침내 의과 전문대학원에 합격하였으며 국가고시의 문턱을 넘어 그토록 꿈꿔온 의사가 되었다. 이후 그는 공부에 지쳐있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 채널 긍정에너지 토리파를 열고 20년간의 노력과 공부 스킬이 집약된 자신만의 독특한 공부법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수업생들 사이에서 복습 열풍을 일으킨 14714 공부법이다. 공부법 유튜버는 많지만 긍정에너지 토리파 같은 진정성 있는 채널은 없다고 구독자들이 입을 모으는 까닭은 아마도 공부에 요행은 없다. 오직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뿐이라는 그의 신념에 울림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유튜브 채널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주고자 하는 그가 그동안 영상에 미처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책구로 엮어냈다. 특히 유튜브로만 소개했던 다양한 공부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수험생들의 불안과 조급함을 다스릴 수 있는 따뜻한 조언과 위로를 듬뿍 담아냈다. 다음에 목차를 살펴볼게요. 프롤로그, 노력에 배신당했다는 당신에게. 1장, 당신의 노력은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다. 2장, 합격을 향한 똑똑한 노력은 따로 있다. 3장, 나는 이 공부법으로 의사가 되었다. 4장, 공부 자존감을 지키는 마음 습관. 에필로그, 간절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노력에 배신당했다는 당신에게. 선생님은 왜 유튜브를 하세요? 진료실에 찾아온 환자들 중에도 내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있다. 저는 이 공부법으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라는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쭈뼛쭈뼛 인사하며 말을 걸어오는 환자들이 부쩍 늘었다. 환자들을 진료실에서 만나면 대개 몸이 뻣뻣하게 경직된 경우가 많은데 유튜브로 시작하는 안부 인사가 진료실 공기를 데워주곤 한다. 물론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환자들과 교감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나는 긍정에너지 토리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현직 의사다. 환자들은 의사라는 나의 직업과 공부 유튜브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에 호기심을 보인다. 하지만 의사만큼 평생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 또 있을까? 의사와 공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의료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국내에 발표되는 논문과 환자 케이스를 따라가려면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내게 공부는 숙명과 같은 것이다.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동시에 나는 평생 공부하는 사람으로 살 것을 결심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모든 의사들이 공부 유튜브를 하는 것은 아니니 왜 유튜브를 하냐는 질문에 답이 되지 않는다. 내가 유튜브를 하게 된 까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혼자 공부하기 외로웠기 때문이다. 컴컴한 새벽 시간 혼자 일어나 공부하고 환자들을 진료하는 짬짬이 공부하고 퇴근하고 아이를 돌보다 가족들이 잠자리에 들면 슬금슬금 서재로 가서 하루 공부를 마치는 일상을 지속시키려면 강력한 동기가 필요했다. 공부하는 사람의 외로움은 공부하는 사람만이 안다. 지금은 어여시 개인 병원을 차린 의사가 되었지만 나는 머리가 좋거나 집안 환경이 좋아서 큰 어려움 없이 의사가 된 케이스는 아니다. 아버지가 사기를 크게 당해 가정 형편이 곤두박질쳐 문제집 살 돈도 없는 학창 시절을 보냈고
재수 끝에 대학에 입학했으며 그마저도 원하던 전공이 아니었던 탓에 또다시 수험생으로 돌아가야 했다. 의학 전문 대학원에 합격하고도 의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 도서관에서 살았고 그 뒤에는 미국 의사 면허에 도전하기 위해 스스로 다시 수험생이 되었다. 아무렴 의사가 된 지금도 공부에는 끝이 없다. 그렇게 언 20년을 공부하며 살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외로움이 자라나고 있었다. 대학 입시를 향해 공부하던 학창시절에는 오히려 외로운 줄 모르고 살았던 것 같다. 주변 친구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으며 먹는 것도 거기서 거기였고 심지어 자는 시간도 비슷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순간부터 공부는 나 혼자와의 싸움이 되었다. 스터디 팀을 만들어도 잠시 잠깐뿐 언젠간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 공부와 제대로 씨름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공부하는 동안 얼마나 외로운지. 그래서 시작한 게 유튜브였다. 나처럼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과 교감하고 싶었다. 내가 쌓아온 공부법도 나누고 싶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등 두드리며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또 격려받고 싶었다. 실패 앞에서 좌절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누군가 전해온 합격 소식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싶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벗이 되어주고 또 그 벗들로부터 희망을 얻고 싶었다. 그렇게 공부 유튜버가 되어 지난 2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었다. 인기 영상이 생기고 구독자가 늘면서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댓글로 메일로 고민을 상담해왔다. 14714 공부법이라고 내 이름을 붙인 나만의 방법 학습법을 따라해서 시험에 합격했다며 감사 인사를 해온 구독자도 있었지만 길어지고 있는 수험 생활에 자신감이 떨어져서 괴로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많았다.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허비한 날라리 10대 학생도, 이미 두어 번 불합격 고배를 마신 20대 고시생도,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인강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직장인도 있었다. 절실하게 공부 코치를 원하는 학생과는 직접 만나 과목별로 코칭해 주기도 했고, 매일 공부량을 체크하는 카톡 대화를 이어나가기도 했다. 대부분은 메일로 고민 상담에 회신을 해주었는데 하나하나 회신을 보내는 게 벅찰 정도로 상담 요청이 늘어날 무렵 나는 불현듯 깨달았다. 저마다 다양한 사람들의 고민 속에는 하나같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물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노력해서 안 될 일이 없다는데 왜 저는 이 모양이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결과가 그만큼 안 나오면 어쩌죠? 노력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면 실천하기는 할까요? 세상이 제가 포기하길 원하는 걸까요? 노력하니까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노력도 재능일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타고난 것 같아요. 바로 노력에 대한 불신이었다. 나는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을 폄훼하고 있는지 몰랐다. 노력이 곧 성공이라는 등가 공식이 희미해진 세상이라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노력을 믿지 못하다니 자기 존재와 삶의 의미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과연 노력은 정말 쓸모없는 것일까? 노력이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쓴다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자라왔다. 그러니 일단 성적이 안 좋으면 스스로의 노력을 의심하게 된다. 내 노력이 부족해서 이 모양이야 라고 쉽게 자신을 탓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력의 기준은 무엇일까? 얼만큼 해야 노력한 걸까? 4시간 자고 공부하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사당 오락이라는 말처럼 수면 시간이 기준이 되는 걸까? 1등하는 사람과 비슷하면 노력한 거고 아니면 노력하지 않는 것일까? 노력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어느 정도로 해야 노력이라 부를 수 있을까? 기준이 애매하니 잘하는 사람을 기준 삼아 또다시 나를 깎아내린다. 이런 메커니즘이 노력의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리하여 내 노력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나 또한 노력을 의심한 수험 시절이 있었다. 탄탄대도를 달려가는 친구들 옆에서 홀로 재수 생활을 할 때
그러고도 원하는 학과에 입학하지 못해 낙오자가 된 느낌으로 대학 생활을 할 때 나는 패배감에 쩔어 있었다.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 친구가 시험 성적이 좋으면 시기심과 질투감에 사로잡혀 괴로웠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면 나는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떠올렸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가 아니면 누가 해내겠니? 집안 사정은 좋지 않지만 네가 하고 싶은 공부는 무슨 수를 쓰든 엄마가 시켜줄 거야.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만큼 공부하렴. 엄마는 믿는다 우리 아들. 어떻게 공부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세상에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내 가능성이 무한하다 느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니 노력하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보였다. 그동안 설렁설렁 대충 산다고 여겨온 사람들의 숨은 노력 말이다. 여태껏 나는 공부 잘하고 사회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다. 그들에게 합격과 성공의 비법을 물어보면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노력. 노력을 통해 귀한 보상을 얻는다는 진리를 증명할 방법은 무수히 많다.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쓰리는 나와 만나면서 자동차 디자이너라는 꿈을 갖더니 서서히 공부에 관심을 가졌고 노력을 쏟아부은 지 2년 만에 고려대학교에 입학했다. 오토바이를 즐겨 타며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던 내 꼴통 친구는 나에게 자극을 받아 삼수 끝에 경희대학교에 입학했다. 전교생 350명 중에서 300등 안에 든 적이 한 번도 없던 잠 많던 친구도 재수 끝에 한양대학교에 입학했다. 친구들뿐 아니다.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 자체가 노력의 정당한 보상이다. 내게 노력은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뜻한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분명히 인생은 바뀐다. 내 삶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면 이미 반쯤 성공한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인색한 경우가 많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책짓질하는 것보다 자신을 믿고 칭찬하고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공부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힘을 키워야 한다. 물론 무턱대고 마음만 먹는다고 공부 자존감이 생길 리 없다. 불안을 잠재우는 길은 오로지 공부하는 방법에 변화를 주는 일뿐이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하지만 시간을 운영하는 기술을 바꾸면 시간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노력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부할지, 얼마나 재미있게 공부할지, 어떻게 꾸준히 할지를 알려주고 싶었다. 노력하기로 결심한 당신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공부의 기술이니까. 몸과 마음이 바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법과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불안을 다스리는 마음가짐을 전하기 위해 나는 이 책을 아래와 같이 구성했다. 1장. 당신의 노력은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 노력의 기술에서는 먼저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했던 당신의 노력이 실패한 이유를 짚어주려 한다. 피땀 눈물 맺히는 노력에도 원하는 결실을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대체로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마음속 깊이 찾아드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면 노력을 해야 할 이유와 공부해야 할 동기가 사라지고 만다. 엑셀을 밟으려면 엔진의 시동부터 걸어야 하는데 동기가 없으니 그로부터 촉발되는 행동을 이끌어내기란 더더욱 쉽지 않다. 이런 사람들에게 밑바닥에서부터 숱한 좌절과 시행착오를 딛고 걸어온 내 발자취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다시 도전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찾아 나서고 싶다. 한두 번의 실패에 무너질 만큼 우리는 나약하지 않으니까. 2장. 합격을 향한 똑똑한 노력은 따로 있다. 반드시 성공하는 공부 습관에서는 본격적으로 공부법을 전수한다. 중고등학교 6년을 시작으로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의사가 된 지금도 미국 의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등 공부가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지난 20여 년간 공부하며 쌓아온 비기를 정리해 보았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처럼 나만이 가진 유일무이한 법칙 같은 것은 있을 리 없다. 다만 내가 만든 공부법은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꾸준함을 확립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걸친 긴 레이스를 뛰어야 하는 수험생들이나 공부하는 직장인들이라면 공부에 앞서 공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쪼개기와 반복의 개념을 적용하는 내 공부 방법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면 좋겠다. 특히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나의 147-14 공부법이 불안과 초조함을 잠재워 주리라 기대한다. 다음으로 3장. 나는 이 공부법으로 의사가 되었다. 인풋과 아웃풋의 합격 솔루션에서는 시험 합격을 위해 효과적으로 인풋하고 확실하게 아웃풋할 수 있는 공부 스킬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다. 기본서를 완벽하게 뜯어보는 목차 공부법과 키워드 공부법부터 형광펜과 볼펜만으로 끝내는 암기법, 문제집 한 권을 내 것으로 만드는 문제풀이의 기술, 2달 만에 모든 시험을 정복할 수 있는 몰입법까지 아낌없이 나누고자 한다.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부족한 건 시간이다.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점수가 크게 향상되는 것이야말로 모든 수험생의 바람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공부 스킬이다. 이 장에서는 정리한 공부 스킬들이 당신의 합격 순간까지 함께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4장, 공부 자존감을 지키는 마음 습관. 공부할 때 나다움을 잊지 않는 법에서는 공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시험에 한번 실패한 학생이나 수험생들이 주눅들어 있는 모습을 많이 봐왔다. 난 정말 머리가 나쁜가 봐 라고 자책하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세상이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까지 여긴다. 이런 마음이 들면 몰입력이 낮아질 뿐 아니라 불안감이 커져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잘 먹거나 자지도 못하니 무기력해지고 결국에는 포기하려는 마음에 불을 지핀다. 결국 무엇보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부 자존감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공부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마음, 이 공부 자존감을 키워나가는 기술을 이 장에 담았다. 노력은 정말로 배신하지 않을까? 내 대답은 예스다. 노력을 통한 성취야말로 달콤하고 값지다. 그 누구도 아닌 나의 노력은 오롯이 내 것이다. 노력이야말로 명석하게 타고난 두뇌와 가정환경이라는 모든 조건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게다가 누구나 할 수 있으니 공평하기까지 하다. 노력을 불신하는 시대에 내가 노력 설파자가 된 까닭이다. 나는 여전히 이 책으로 정리한 나만의 공부법으로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 이른 아침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둑한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아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계획한 양을 채우고 책을 덮는 순간 가슴 아래에서부터 긍정의 힘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낀다. 스스로가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며 나를 칭찬해 주고 싶어진다. 내게도 공부가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다. 물론 지금도 쉽지는 않다. 하지만 끝내 해내고 나면 아 진짜 그때 버티길 잘했어 하는 시간이 온다. 자신을 믿고 버티는 사람을 막을 도리는 없다. 내가 이 책에서 진정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노력의 결과, 공부의 성공은 합격만을 남기지 않는다. 자신을 믿고 버텨내는 힘, 습관을 유지하는 힘, 그 힘을 발판 삼아 자신을 믿고 더 많은 가능성에 손을 뻗게 될 것이다.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찾는 하루를 살아보길 바란다. 하루하루를 더해 딱 14일만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노력해 보길 바란다.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매진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도 찾아들 것이다.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 수 있다. 당신의 의지와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서 성공이라는 나무의 진정한 밑거름이 된 그때가 되면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2021년 2월 긍정에너지 토리파 이상욱 1장 당신의 노력은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노력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 육상부원이었다.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하고 나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심장이 가쁘게 뛰는 것이 좋았다.
중학생 때에는 육상으로 진로를 정하고 싶을 정도로 달리기를 좋아했지만 내 실력은 바람을 따라가지 못했다. 학년에서는 손에 꼽히는 실력이었지만 육상부원 3명 중에서 꼴찌는 번번이 내 몫이었다. 그러던 2학년 여름방학 때 일이다. 전국체육대회 지역 예선을 앞두고 도 대회에 출전할 학교 대표를 가리기 위해 교내 육상 시합을 연다고 했다. 나는 학교 대표로 선발되기 위해 무더운 여름날 하루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연습에 매진했다. 연습은 떼양볕이 내리쬐는 한낮부터 후덥지근한 밤까지 날마다 이어졌고 땀 범벅으로 집에 돌아가면 씻을 기력도 없어 고꾸라져 잠이 들었다. 그리고 드디어 시합일이 밝았다. 그날 아침에는 어찌나 긴장되던지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학교로 향했다. 꼴찌에서 탈출해서 멋지게 스타디움에 서겠다는 각오가 비장했다. 3명이 나란히 출발선에 서서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를 기다렸다. 삑 하는 소리에 맞춰 거의 자동으로 몸이 앞으로 튀어나갔다. 하지만 욕심이 과했던 것일까? 그만 70m 지점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전력을 다해 달리다 발목이 삐끗하며 넘어지는 그 순간 번쩍이는 빛을 본 것만 기억이 난다. 그러고 손바닥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 다리를 쩔뚝이며 기어이 결승선까지 걷듯 달렸던 것 같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무릎과 팔꿈치가 온통 까졌고 온몸이 욱신거리며 아파왔다. 노력해본 사람만 아는 희열의 순간. 나는 결국 또다시 꼴찌를 하고 말았다. 울컥 눈물이 났다. 선생님께서는 빨리 보건실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셨지만 나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다. 경기는 끝나고 결과는 바꿀 수 없었지만 선발전을 위해 혼자 땀 흘리며 준비한 시간이 분하고 아쉬웠다. 선생님, 저 혼자서라도 다시 한 번만 뛸 수 있게 해주세요. 혼자서 뛰겠다고? 그 몸으로 어떻게 다시 뛴다는 거야? 뛸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뛰게만 해주세요. 나는 다리를 쩔뚝거리며 다시 출발선으로 걸어갔다. 통증이 심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무릎뼈에 실금이 가 있었다. 출발선에 서서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다시 삑 소리에 출발했다. 달리는 순간 시간이 완전 멈춘 것 같았다. 숨을 쉬지 않고 땅만 보고 달려가는데 미친 듯이 바람이 몰아쳤다. 그리고 정말 순식간에 나는 결승선을 통과했다. 달리는 것에만 몰입하던 그 순간에는 무릎 통증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정말이지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12.1초. 내 인생 최고의 100m 달리기 기록이 그때 나왔다. 비록 학교 대표로 선발되지는 못했지만 인생 신기록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아직도 그날의 짜릿한 희열이 선명하다.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는 다시 출발선에 서서 달려야겠다고 용기 낸 나 자신이 대견하다고 생각했다. 결과는 꼴찌였지만 1등이 부럽지 않았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노력을 증명해 보인 나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 그 후로 나는 육상을 그만두었지만 육상부원이었던 그 시절의 나를 떠올리면 언제나 흐뭇하다. 해내겠다는 열망과 노력이 나를 한 뼘 성장시켰기 때문이다. 나는 요즘도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면 그때를 떠올린다. 그러면 늘 같은 답이 나온다. 할 수 있다. 일단 시작해보자. 나는 치열하게 공부하기로 했다. 13년 전 무더운 여름날 나는 내 한계에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했다. 육상을 포기한 이래로 품어온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던 대학교 3학년 때였다. 의전원에 입학하기 위해선 영어 수업을 수강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토플 시험의 문턱을 넘는 게 필수였다. 이과생으로서 평생 영어와 담을 쌓아왔던 나에게는 토플 시험은 가장 높은 장벽이었다. 영어가 발목을 잡는다고 꿈을 내어줄 수는 없었다. 그해 여름 나는 죽도록 영어 공부에 올인했다. 대입 수험생이었을 때조차 영어에 그리 매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아침 6시면 학원에 나가 밤 12시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이른 아침 김밥 3줄을 사서 학원에 갔고 저녁이 되면 조금 쉰 듯한 마지막 김밥 1줄을 저녁으로 때우며 시간을 아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부했던 순간이었다.
아스팔트를 들끓게 하는 무더위만큼이나 열정을 불태우며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는 결국 그토록 꿈꿔왔던 의사로 향하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토플 시험에서 합격선으로 점수를 끌어올렸고 그 결과 의전원에 합격했다. 누군가에는 두 번 다시 떠오르고 싶지 않은 인생의 암흑기였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 여름은 내가 언제든 죽을 만큼 치열하게 노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또 나는 알게 되었다. 그 노력의 바탕이 나에 대한 가능성과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 것일까? 나 스스로에게도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다. 10년차 의사가 된 지금도 나는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삼시세끼를 먹듯 습관처럼 공부하고 있다. 물론 이제는 수험생처럼 단 하루도 쉴 틈 없이 빡빡한 목표를 세운다거나 일상을 모두 내팽개치고 파고들어야 할 정도로 공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도 종종 공부에 몰입하던 그 시절을 복귀하곤 한다. 내가 지나온 순간의 기억은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견디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치열하다 못해 처절하게 공부하며 스스로 배우고 익혔던 스스로 변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내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가 공부에 노력을 쏟아붓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공부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시험 합격이나 원하는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룬 후에 삶을 좌우하는 것은 노력하면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후회 없이 치열하게 노력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새로운 목표가 눈앞에 닥쳤을 때 주저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덤빌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공부의 이유이자 노력의 의미다. 노력은 인생의 정류장이 아니라 나침반이다. 고3 시절 선생님들께서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만 열심히 하면 나중엔 편해진다. 수능만 보면 고생은 끝난다. 조금만 참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노력의 시간이란 꼭 인생의 정류장 같았다.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면 그만인 것이다. 끝이 있어야 안심하고 목표에 열중할 수 있으니 위안 삼아 하신 말씀이겠지만 돌이켜보니 공부에 매진한 시간이 그저 지나가면 그만인 정류장만은 아닌 것 같다.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은 최소 16년이다. 아동기부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의 첫 시기를 대부분 공부하며 보낸다. 직업을 갖는 시기가 늦어진다면 20년 가까이 공부하기도 하고 평생 공부해야 하는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 긴 공부의 시기는 단순히 직업을 갖거나 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스란히 몸과 마음에 새겨져 인생을 대하는 자세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공부하고 노력하는 시간을 정류장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생각한다. 공부하는 동안 나는 인생을 배웠고 공부하는 자세가 인생의 태도가 되었고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도 공부 자세 그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노력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나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주변에서 본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도 그랬다. 공부 습관이 남아 하루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살고 좀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하며 열정을 잃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꾸준함 덕분에 그들은 계속 성장한다. 지금 공부하는 당신 모습이 초라한가? 누군가는 멋지게 차려입고 한때를 보내고 있는데 혼자만 보잘것없이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실망스러운가? 누구든 한계에 도전하지 않을 권리와 자유가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안락한 현재에 머물 수 있다. 현실의 벽은 자주 우리를 가로막고 개인의 체력과 정신력도 타고난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현실에 안주할 기회는 얼마든지 많다. 하지만 너무 일찍 현재에 붙잡혀 노력을 포기해버린다면 내 인생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한계를 넘을 때 느끼는 희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차오르는 자신감, 그로 인해 뿜어져 나오는 당당한 눈빛과 열정적인 삶의 자세는 모두 최선을 다하는 오늘에서 시작된다.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당신의 오늘이 그 무엇보다 빛나고 아름다운 이유다. 노력은 인생의 나침반이다. 공부하며 치열하게 노력했던 경험은 인생의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런 시간을 보낸 사람은 인생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